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탁입니다. 우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의 의미로 구독해 주신 분들과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만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저번 이제 헬릭 스미스 관련 동영상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관련 댓글을 보니까 종목별 투자자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 확인하는 거에 되게 신기하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한 마음에 조금 더 자세히 비중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 경험이랑 노하우 기반으로 이제 설명할 거고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할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부터, 그럼 그 다음 영상은 코스닥이겠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 중에서 카카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종목별 투자자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이 번호는 키우면서 0796입니다. 0796. 아, 맞아. 이따가 이제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방법부터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갤럭시아 컴즈네. 네, 이게 이제 카카오의 종목별 투자자입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에 우클릭 하시면 여기 엑셀을 보내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하면 딱 이만큼만 지금 데이터가 긁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연도까지 쭉 이걸 끌어당겨야 됩니다. 쭉 끌어당기면,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정확해집니다. 쭉 멈췄네요. 쭉 해서 저는 한 2010년도 12년도 요 정도까지 볼게요. 그리고 저는 엑셀로 보내기 보낸 다음에 저는 이제 매틀랩을 이용하는데, 그 매틀랩 키움도 이상하게 이런 데이터를 자꾸 조금 위치를 바꾸더라고요, 귀찮게. 처음에 코드를 짠 거랑 좀 위치가 바뀌어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만 삭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장. 오늘이 카카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제 요거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변화해서 보시면 됩니다. 평균 내고 싶으면 평균 내고 더하고 곱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숟가락이랑 이제 밥 드렸으니 밥은 잘 차려 드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반찬 같은 경험과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반찬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틀랩을 이용하고 매틀랩 해서 이제 저 코드를 이렇게 짜놓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짜놨어가지고 짜놓은 걸 돌리면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빡 시키면 이게 뜨고, 이제 여기서 어디 갔냐? 어디다 저장했지? 여기 있다. 하고 이제 기다리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이게 이제 주가랑 평단가가 나오는 차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가랑 이제 각 투자자별 매매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밥상을 차려졌네요. 이제 카카오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의 상승과 하락이 외국인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핵심 노하우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노하우 하나는 이제 코스피 종목들 중 이제 절반이 외국인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기관은 눈치를 보고 개미는 물량 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빠질 때 이제 이 빨간 색깔이 외국인 비중이고, 이 점선 같은 하늘색 이 개미,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 초록 색깔 이게 이제 기관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 여기서 빠질 때 개미가 탁 다 받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물량 바지네요, 개미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노하우가 외국인이 대장이고 기관 눈치 보고 개미는 물량 바지다. 이게 첫 번째 노하우고, 가끔 기관이 이 형광색깔 초록색이 기관인데, 기관이 대장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종목들은 믿고 거릅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좀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그거는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노하우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노하우 1에서 비롯한 건데, 그래서 그냥 외국인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용어는 보통 코스닥에서 작전주, 그 세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의 보통 세력이라고 명합니다. 이제 이 핵심 두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매매 기준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외국인, 이거 지금 카카오를 기준으로 이제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말하는 이 매매 기준은 이제 제가 많은 종목들을 분석해서 만든 매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평단보다 무조건 밑에서 매수. 두 번째, 외국인 비중이 10% 이하로 빠지면 매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엔간하면 코스피 우량주에서는 수익을 보더라고요. 많은 종목들을 제가 다 이렇게 플랫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최근에 평단 이하에서 샀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아직도 들고 있겠죠. 왜냐?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 밑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한 이 정도에서 팔았을 겁니다. 왜냐? 자신들의 매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 일반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많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가 지금 이 카카오 샀으면 이 밑에서 지금 사고 아직도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보면서 언제 10%까지 빼나, 어디까지 날리려고 지금 들고 가는 거지, 즐거운 마음에 들고 있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차이인지. 자신이 세운 매매 기반으로 그걸 신뢰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서 불안해할 거고, 혹은 빨리 팔았거나. 근데 저는 저 매매 기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즐겁게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세워서 매수랑 매도를 하면 됩니다. 위에 거는 그냥 예입니다. 저는 이제 도구를 제공한 것이니 그 사용은 이제 본인의 창의력으로 해야 합니다. 저 같은 매매 기준을 세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방법은 무궁무진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분석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잘 찾으면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이 비중은 비슷하게 들고 갈 때, 예를 들면 이 구간이겠죠? 외국인이 비슷하게 들고 갈 때 주가 반등을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이 행보할 때 지금 단가 보면 이쯤인데, 만약 이쯤에서 주가가 평단보다 미치네? 사야지. 기다리면 만약에 10,000원에 샀으면 한 7,000원까지 빠졌겠네요. 네, 7,000원까지.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잘못 사면 마이너스 20, 30%까지 빠질 수도 있구만.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자와 생각 안 하는 자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바로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 중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여러분은 한 번에 대박을 노리려고 한 방에 사는 습성 아닌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대가들이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한 번에 사고 계시죠? 뜨끔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하세요. 이게 핵심이 주식은 얇고 길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방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박도 얻어 걸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욕심을 버리는 방법 중 제일 쉬운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몰빵을 다 사면 되는 거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평단 이하에서 본인이 매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가격대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그 방법도. 저는 기간을 나눠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딱히 그거보다는 약간 적금 넣는 형태로 이제 밑에서 쭉쭉쭉 사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매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다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지 않고 에이 되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코스피 안 합니다. 이유는 이제 등락폭이 너무 작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 자본금이 업 단위로 커지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한 1억치를 사면 한 상한가까지 아니더라도 꽤 많은 퍼센트 올라가 버려서 그리고 세력도 저 털려고 오만 생쇼를 다 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올라가면 코스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도구를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 기준을 세우는지도 드렸고 그리고 뭔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먼저 한번 차트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내용 있으면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 아니면 이런 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